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필수 의료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암 수술과 출산, 디스크 수술 등 긴급한 수술도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으로 20일 예정됐던 어머니의 폐암 수술이 갑자기 연기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폐암 4기인 어머니가 수술 전 마지막 검사까지 마쳤는데 응급실을 제외한 의사들이 출근하지 않아 수술이 어렵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환자 생명으로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협박하는 게 의사가 할 짓이냐고 토로했습니다. 서울 대형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이었지만 수술을 하루 앞두고 연기를 통보받은 환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 대란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단체 행동을 결의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학사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교육부는 각 대학에 원칙에 따른 학사 운영을 당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학생들의 단체 행동을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휴학으로 인한 유급이나 재적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학생들은 한 학년이라도 불이익을 받으면 전 학년이 무기한 동맹 휴학에 나서겠다며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합당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결별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개혁신당과의 합당 선언을 철회한 건데요. 빅텐트 일보 직전에서 갈라선 제3지대 분열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입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개혁신당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통합을 얘기한 지 불과 11일 만입니다. 저희는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대표는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통합 결렬의 책임은 이준석 대표에게 돌렸습니다. 전날 당 최고위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안건이 강행 처리된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가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개혁신당 합류권을 놓고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그간의 충돌 과정을 짚으며 이준석 대표 측이 통합 결렬을 사전에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며 당을 재정비해 선거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더 맹렬히 싸우겠습니다. 총선에 매진하며 총선 이후까지 대비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중앙당 등록을 마쳐 독자 노선을 걷게 된 새로운 미래는 당 체제 정비와 현역 의원 영입 작업에 몰두할 전망입니다. 탈당을 선언한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개혁신당과의 제3당 타이틀을 사이에 둔 영입 전쟁이 예상됩니다. 총선 3자 구도 구축을 위한 빅텐트 완성을 눈앞에 두고 두 갈래로 쪼개진 제3지대.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의 각자 도생 행보가 총선 표심 향방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결별 통보를 받은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 1시간 만에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 갈라서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받은 정당 보조금은 법적인 반납 절차가 미비하다면 공적 기구나 좋은 일에 사용하는 방식으로라도 진정성을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빠진 세력은 새로운 미래뿐인데요.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와 원칙과 상식 이원우, 조홍천 의원은 함께 총선을 치릅니다. 개혁신당 당원들이 이낙연 대표와의 통합에 거세게 반대했던 걸 생각하면 이번 결별로 기존의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20년 만에 비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추진인데요.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수직 농장을 허용하고 도시민의 임시 거주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 269제곱미터 가운데 25%가 그린벨트로 묶였습니다. 이 가운데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 비율이 81%에 달해 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편의시설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20년 만에 비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사업을 기획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고 1, 2등급지라도 지역 특성에 맞게 환경 등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지역에 할당된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온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대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토지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존속 여부를 5년마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합리적으로 완화합니다. 수직 농장을 허용해 컨테이너와 건축물을 농지에 지을 수 있게 하고 도시민이 농촌을 찾도록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밖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완화해 기업이 생산시설을 짓도록 유도하고 3헥타르 미만 자투리 농지에는 병원과 체육관을 조성할 수 있게 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올 시즌부터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를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하나와 마침내 8년 계약 도장을 찍으면서 사실상 친정에서의 은퇴를 예고한 건데요. 총액 170억 원으로 계약 규모도 국내 프로야구 FA 사상 가장 큽니다. 메이저리거 류현진이 12년 만에 다시 친정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류현진은 앞으로 8년간 역대 프로야구 FA 최고액인 170억 원을 받고 한화에서 뛰기로 했습니다. 37살부터 44살이 되는 2031년까지 함께하기로 한 겁니다. 12년 만에 돌아와서 너무 기분 좋고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약속했던 꼭 하나로 돌아와서 선수로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연봉 총상한제, 셀러리캡을 염두에 둔 동시에 프로야구 최고령 출전 기록 경신까지 고려했습니다. 류현진이 8년을 모두 채운다면 한화 송진우의 기존 최고령 등판 기록을 뛰어넘게 됩니다. 한화 손혁단장은 현역 최고령 투수인 삼성 오승환을 볼 때 충분히 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여기에 영원히 남을 기록이 한화에서 나오길 바라는 의미로 1년을 더해 8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현진은 두 번째 팔꿈치 수술을 받고 복귀한 지난해에도 11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평균 자책점 3.46을 기록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마침내 계약이 확정되자 팬들은 들썩였습니다. 한화 팬들은 새로운 왕조를 선언하며 마음껏 기대감을 드러냈고 노시환 선수는 SNS에 왕이 돌아왔다는 문구와 함께 류현진이 초대된 단체 채팅방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9개 구단 팬들은 패디 가간이 괴물이 왔다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전 소속팀인 메이저리그 토론토는 코리안 몬스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곧바로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 합류하는 류현진은 후배들과 함께 한화의 새로운 내일을 준비합니다. 올 시즌에는 꼭 하나이글스가 플레이오프 꼭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후배들하고 열심히 준비 잘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배들하고.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친정팀 하나를 복귀하면서 올 시즌 프로야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KBO 리그는 벌써부터 류현진 효과에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데요. 해외 리그에서 복귀한 박찬호와 이승엽, 김병현이 함께 뛰었던 2012년 한국 프로야구는 8개 구단 체제에서 사상 첫 관중 700만 명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한국 최초로 포스팅 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KBO 리그의 가치를 올린 선구자인데요. 나이는 30대 중반이지만 아직 빅리그 선발 자원으로 통하는 그의 실력이라면 한화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리그 전체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상반기 내 금리 인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북한과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이들의 군사 협력을 경계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미일 외교장관은 대북 공조의 뜻을 다졌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또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승용차를 선물한 것 모두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se would constitute violations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Russia itself voted for, supported. 미국은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를 돕고 있는 북한 등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We are tightening up sanctions to further restrict the provision of weapons and material that can support Russia's war effort. 보니 젠킨스 국무부 차관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심각한 우려이자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공격에 나설 경우 압도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G20 외교장관 회의 개최지인 브라질에서 3자 회동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긴밀히 조율하고 협력할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일본의 관계 개선에 메시지를 던진 상황에서 일본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도 이번 만남의 주요 의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